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최근 낮은 금리와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섣부른 투자 판단은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한데요.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금요일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요, 김남석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갈증을 모두 다 풀어드릴 텐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번호는 02-2077-6354번, 문자로는요 02-577-7890번으로 문 뚝뚝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은 또 김남석 소장님께서 어떤 부동산 투자 팁 가져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소장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주간의 그 부동산 관련한 그 소식 중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좀 더 핫하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 이거를 손꼽으셨을까요? 자, 저 김 소장은요 선분양 후분양에 대해서 좀 이번 주에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후분양 쪽으로 정부가 이제 건설사들을 좀 유도하는 이제 정책,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이제 같이 좀 휘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선분양은요 말 그대로 집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선자 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분양하는 경우예요. 자, 가장 큰 장점은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또 단점은 뭐죠? 무엇보다도 이제 견본 주택만 보고 이제 매입을 이제 결정한다는 게 또 단점이 되겠고요. 또 반면에 선분양 같은 경우는 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이제 부정적인 아니면은 그런 사회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먼저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집가 가격이 자꾸 거래되면서 올라가는 이제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18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 모두 이제 양도세 50% 물게 돼 있죠. 거래시에요. 자, 그렇게 좀 돼서 이런 거 막아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적으로 막아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선분양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성격이 있다더라.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후분양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다 지어진 거를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매입이 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근데 큰 단점이 있어요. 다 지어지는 동안에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양가에 반영이 돼서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건설사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후분양제로 이제 전환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건설사, 시공사, 시행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자금 여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자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다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좀 클 것이다. 또 반면에 이제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렵죠. 다 지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매입을 하고 거래를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수요 억제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요를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겠죠. 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가격이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오히려 집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일장일단을 알고 이 영향들을 알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된다? 후분양제로 전환이 되면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행사들, 건설사들 같은 경우 반응이 어떨까요? 자, 한남 나인원이요. 분양가를요. 평당 6,360만 원에 이렇게 책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보증공사에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다시 제안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임대 후에 10년 동안은 임대 후에 예를 들어서 분양으로 다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양도세 측면에서 그 100% 면제받는 이러한 혜택을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분양을 할까요? 아니면은 10년 정도 이렇게 월세로 이렇게 끌고 가다가 10년 뒤에 그 분양을 그때 할까요?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신축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감소하는 현상을 시장에서 보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분양제 추진에 따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주택은요, 신축 같은 경우 이제 신축 분양주택 특히 이제 많이 이제 감소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임대주택은요, 어떡하죠? 자, 앞으로 뭐 장기 동안 이제 월세 이렇게 뒀다 10년 뒤에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시세 대비 저렴하지만 잠재적으로요, 항상 시세가 올라간 만큼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년 뒤에 일시적으로 이 물량들이 다 분양이 되면은 이 높은 매매가에 맞춰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10년 뒤에 가격이 갑자기 이제 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집가 형성은 이렇게 10년 동안 완만하게 가다가 10년 뒤에 신축 수요가 많은데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신축 수요가 늘어나는 이때 가격 견인이 되는 또는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획일적인 분양가 통제를 지속하면요, 임대 후 분양주택이 앞으로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10년 뒤에 가격 상승 효과가 좀 불보듯이 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안은 제가 김 소장이 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건설사하고 분양 매수인들, 그러니까 매입하시는 투자자들한테 리스크가 다 전가가 돼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땅을 처음에 매입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진 주택을 멸실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을 짓죠. 자, 이런 일들을 해서 나중에 분양가 마진이 포함돼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억제를 어딜 하죠? 이 가격을 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대지 가격을 선별적으로 억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억제 정책 가격을 상한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투자자들한테 오히려 너무 이제 불리한 거예요. 양도세를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도세 50% 이상 떼간 거를 나중에 돌려주던가요? 아니죠. 그 리스크는 누가 안죠? 바로 분양 매수인이에요. 아니면은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 이자 부담금에 대해 누가 떠안죠? 시행사 건설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도 땅값이 높으면은 당연히 마진이 높고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더 이제 대지 가격에 대한 정책을 좀 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좀 드리는 바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좀 더 지혜롭게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책의 영향은요, 정책 흐름이 그래요. 좀 더 건설사들도 중장기로 이제 전월세 놨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으로 전환하게끔 이제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셔서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는 전략을 좀 피신다면요, 이 흐름에 맞는 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분양, 후분양제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역시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흐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시장 제대로 잊고 투자하는 법이란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양재 5번 출구 신재빌딩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4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이렇게 세미나 소식도 잊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김남석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핫한 지역 정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볼게요.
네, 저희 오늘 두 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상가로 떠나볼게요. 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의 상가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합정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2017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주상복합 34층 건물 중 1층에 위치했습니다. 다음 정보는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이네요. 9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선정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2018년 11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강남구 그리고 마포구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수장님,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주택 정보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논현동부터 제가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현동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논현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요, 논현동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지은 이 경계선을 이제 보신다고 하시면요, 바로 삼성동이고 바로 논현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삼성동의 지가의 영향을 이제 받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요, 논현동의 시세대로 매입은 하지만 매도할 때는 어떻게 되죠? 무엇보다도 삼성동에 인접을 해서 삼성동 땅값으로 주택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보면 바로 여기 보시면 코엑스고 바로 이쪽이 마이스 산업단지죠. 그렇게 해서 두 정거장으로만 가면은 바로 이 지역 업무단지 밀집한, 그래서 배우주거지 큰 업무단지와 함께 또 경기고 그다음에 영동고 학군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의 마음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 학군 수요와 실수요자 투자 수요까지 맞물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지역이요, 현재 가치도 높지만 미래 가치도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용역을 검토를 했더니만 공사비는 3조 3천억이 들지만요. 이 지역의 부가가치는 2조 원, 일자리 창출은요, 약 4만 명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교통 체증 완화와 함께 이 위 공간을 공원과 함께 이쪽으로 이제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요. 이 지역에 대한 또 경제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녹색 프리미엄 이런 것들까지 지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요, 이제 21년 이제 준공이 되면요,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자, 그룹 통합 사업 같은 경우는요, 현대 그룹만 아니라 유수 기업들 이제 연계돼서 같이 들어오죠. 자, 무엇보다 한라그룹도 같이 들어올 거고요. 이쪽으로 다 이제 밀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거고요. 거기다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바이어들이 모여서 이쪽에서 그 미팅을 하고 이쪽에서 소비를 하게끔 이렇게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요, 고용 효과가 약 13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쪽에 상당히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교통망이 이쪽으로 밀집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 모두 마이스 산업단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으로 아래도요,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또 이제 상권이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주택 수요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주변에 최근에 분양을 했었죠. 성공적으로 논현 아이파크 같은 경우 시세를 보면요, 원룸입니다. 그래서 4억에서 4억 6천 사이에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본 매물 같은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개 동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이제 공급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구조로 보면 3베이 구조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자, 게다가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요, 뭐 풀옵션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자주식 지하 주차장이 2개 층으로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가요, 이 본 건물 안에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은 좀 고급 주택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급 대리석이라든지 내외장재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급 입지 지역에 걸맞는 주택으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매가는요 3억 6,9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은 3억 2,500에 월세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 2억 3,600만 원 이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요. 전세 갭 투자로는요. 4,400만 원. 그리고 수익형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은 1억 1,3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무엇보다도 삼성동에 가까운 본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핫한 지역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 주요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핫한 지역 정보를 들으러 마포구 합정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수장님, 이번에는 또 상가 정보죠? 네, 이번에는 상가로 여러분들을 같이 한번 저랑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권들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요, 공실 염려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 가치가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 더 많은 관광객들 아니면 내수 수요를요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 상권이냐 이걸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대학 문화가 섞여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또 이제 3대 그 길거리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에서 본 매물지 도보로 이제 1, 2분만으로 이제 접근이 이제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본 자체만으로 이제 상가, 상업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 좌로보나 우로보나 보면요. 이쪽에 직장인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서 회식을 한다든지 미팅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좋은 곳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도를 놓고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신동엽이라든지 손예진, 그리고 뭐 빅뱅의 대성이라든지 태양.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 부동산을 이쪽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연예인들이 이쪽에 투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쪽으로 무엇보다도 해외 관광객들이 자신들이 한류 스타이면서 이런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쪽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청이 어떻게 되죠? 이쪽에 전략적으로 마포 관광 특구로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 지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는데 연남동 이쪽으로 가장 좀 높이 많이 올랐다. 그만큼 이쪽으로 많은 지가 상승 여력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관광객들, 내수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 꾸준하게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됐죠. 박원순 시장이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어떻게 더 꾸준하게 그 일관성을 갖고 이제 개발이 될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업무 단지 벨트가요. 정부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그 다음에 서에서 동으로는 구청이 업무 단지를 계속 벨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무엇보다도 상가로서의 입지의 매력도는 더욱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본 매물 이제 놓고 제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인이 발전소가 이제 19년도 이제 하반기쯤 되면은 이게 완공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서울에서 이만한 규모로 한강 공원이 이렇게 개발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지역 문화 상권이 있고 그 대학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 하나 건너서 또 여의도고 그 다음에 상암 D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페스티벌 아니면은 큰 축제를 방송국에서 한다고 하면 이쪽 지역에서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좀 진행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요. 가로정비 구역이라고 해서 미리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을 다 정비를 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은하수 다방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벌써 이전을 미리 하고 이쪽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앞으로 여기는 권리금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해서요. 벌써 1, 2년 전부터 이쪽에 사람들 다니지 않을 때 공사하고 있을 때부터 선점하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아예 상권이 하나의 크게 홍합 상권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곳이고요. 그만큼 투자자는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다. 우리는 이렇게 통찰력을 갖고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YG 신사옥의 랜드마크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마포관광진흥청하고요, 그 YG하고 이제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여기를 랜드마크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사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오픈이 되기 때문에요, 구사옥과 다르게 여기는요,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몰려들 거예요. 지금 위치가 여기예요.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계속 합정역, W역석거리에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들면서 이쪽 상권들이 훨씬 더 이제 클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매니지먼트사 관련된 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이라든지 아니 뷰티숍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밀집을 하면서 또 이제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먹고 즐기는 이제 상권들이 다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이쪽에 상가로서의 입지, 투자 가치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하에는요, 교보문고가 다 최대 규모로 이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가 있는 곳들이 어디죠? 뭐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이라든지 뭐 송파. 한마디로 메이저 지역에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왔다는 데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격은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 5천에 310만 원 이렇게 벌써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실 염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향후 이 시세가요, 주변에 있는 상가보다 훨씬 더 가격이 월세가 낮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다음에 훨씬 높게 월세를 놓더라도 충분히 이쪽으로 투자 가치가 월세 수익형으로 가져가시면서요, 월세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재미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실투자금 약 대출 활용하셔서 3억 원으로요, 이 다른 지역 아닙니다. 자, 글로벌한 지역입니다. 문화상권, 그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몰리는 이 지역에 또 상가 수익형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합라인 상권을 한 몸에 가질 수 있는 합정동의 지금 상가 물건 주요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요, 강남구 논현동 그리고 마포구 합정동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알짜 정보 전해주신 이제이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